양악수술 케이스인데 치아 교정으로 했다가 다시 결국 양악수술하는 케이스, 이런 경우가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악수술 해야 되는 케이스와 요 정도는 치아 교정으로 된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얘기해 주신다면은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일단 뭐 그로스하게 크게 얘기하면은 뼈 문제는 양악 수술을 해야 되고 치아 문제는 치아 교정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일단 그거 수술에 대한 편견을 갖고 접근하면 반드시 교정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인데 교정을 하고 나중에 다시 수술을 하려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고 보통 이제 치아가 거꾸로 물리기 시작하죠. 환자들이 아랫니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시기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니까 부모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수술은 못하니까 교정이라도 하자, 그래서 교정을 하시는 분이 되게 많고, 또 교정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위치아가 아래를 덮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윗니는 뻗어뜨리고 아랫니는 안으로 꺾어 넣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실 입술 관계는 조금 변화가 되거든요. 주걱턱 케이스가 그런 거죠. 그래서 입술 관계는 좀 변화가 되기 때문에 좀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데 턱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턱이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오시냐면은 웃을 때 주걱턱처럼 보여요 라고 얘기해요. 웃어도 턱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이게 주걱턱처럼 보이는 거죠. 웃을 때 입술은 좀 변화가 되니까 입술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턱은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주걱턱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그렇게 교정했을 때 좀 입이 들어가 보이기는 해요? 입이 들어가 보이는 건 아니고 아랫입술이 나와 있다고 할 때 이게 역전돼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윗입술이 좀 더 나와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의 한계가 턱이 나와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평면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만족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근데 그거에 만족을 못 하시는 분도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꽂히시면은 이제 또 부모님이랑 또 수술하러 오시는 거예요. 수술 상담을 하러 오시고 저한테 이제 부모님은 혼나고 왜 이렇게 또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냐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비대칭도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비대칭은 사실 턱이 이렇게 틀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틀어지면은 당연히 치아 중심선도 안 맞거든요. 근데 그걸 교정을 해버리면 치아 중심선을 맞춰버려요. 그래서 이게 턱이 가야 되는데 치아 중심선이 맞아버리니까 갈 양을, 비대칭이 개선되는 양을 줄여버리는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비대칭의 개선 정도가 좀 줄어든다든지 다시 아니면 또 교정을 해서 다시 중심선을 틀어놓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럼 그렇게 치아 교정을 해서 오신 분들은 조금 더 수술하기가 좀 까다롭겠어요? 까다롭죠. 단계가 좀 늘어나는 거죠. 단계가 늘어나든지 아니면은 그래도 개선은 되지만 그렇게 교정을 안 했을 때보다는 좀 덜 된다, 이거에 대한 이제 어떤 정보를 알고는 계셔요. 그거를 저도 말씀은 드려요. 그럼 심플하게 뼈 문제는 양수술이고 치아 문제는? 맞아요. 예, 그게에서 이제 태부 사항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럼 주걱턱 말고 그 보통 뭐 돌출입이라고 해서 입이 좀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 교정하면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꼭 그런 건 아닌가요? 그것도 이제 뼈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돌출입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제 교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교정으로 해결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왜냐하면은 위턱을 뒤로 넣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기도가 좀 좁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돌출입 무턱인 경우에는 기도가 좀 좁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위턱이 들어가게 되면은 더 좁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기도가 좁아서 약간 이제 뭐 코골이 정도만 있는데 이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면 무호흡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조금 가능하면 돌출입은 교정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넣는 양은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치아 교정을 위한 교정하고 양악 수술을 위한 교정하고는 어떤 방식의 차이,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좀 보여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위치아랑 아래치아가 이루는 정상적인 각도가 이렇다고 할 때 주걱턱 기준이에요. 그래서 턱이 점점 나올 때는 보상작용이라고 해서 아래치아가 안으로 쓰러지게 돼 있고 위치아는 잡아놓으려고 뻗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도 안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희가 이 상태에서 수술 전 교정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얘를 정상 각도로 만들고 얘를 정상 각도로 만드는 거예요. 더 주걱턱처럼 보이죠. 그 상태에서
수술로서 딱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 전에 저희가 옷을 다 벗기잖아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활짝 그냥 다 노출시켜 놓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일반 교정을 한다는 건 뭐냐면 얘를 더 쓰러뜨리고 얘를 더 뻗어뜨리는 거예요. 억지로 덮는 거죠.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거는 이제 꾸겨 넣는다. 이제 영어로는 이제 카모플라주 교정이라고 해서, 카모플라주는 이제 군인들 무늬를 카모플라주라고 하죠. 이 위장 교정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치아에 뭔가 선 정도만 맞춘다는 느낌이네요. 되게. 그렇죠. 그 어떻게든 위치하고 아래를 덮게끔만 하는 거죠. 그럼 그 교정의 기간이나 이런 것도 좀 다른가요? 물론이죠. 사람이 치아 모형이나 이런 게 다 틀리잖아요. 치아가 이제 어떤 분들은 되게 이제 촘촘하게 배열되고 뭐 덧니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발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같은 교정력을 가해도 치아 움직이는 속도가 개개인마다 다 틀려요. 뼈의 상태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빨리 움직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천천히 움직이시는 분도 있고, 천천히 움직인다고 너무 힘을 가하다 보면 식은 흡수라든지 그런 부작용이 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보통 한 몇 개월 정도? 보통은 한 1년 6개월 내외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워낙 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드리죠. 총 교정 기간, 수술 전후 합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두 달이 아니라는 거죠. 네, 좀 크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럼 수술 전에 또 몇 개월 하고 수술하고 또 후에 몇 개월 하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게 원래의 과정인데 요즘은 이제 수술을 먼저 하는 경우도 꽤 있다. 선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교정, 그러니까 수술 전 교정 단계를 없애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 수술적인 이점이 혹시 있나요? 이점보다는 이제 교정이 기간이 좀 단축이 돼요. 수술하고 나서 교정을 하게 되면은 그 치아가 좀 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치아가 빨리 움직이는 기간을 최대한 이용하면은 그거에 이제 교정 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릴수록 그 기간이 좀 빨라질까요? 대체적으로 어린이면 뼈가 좀 약간 말랑하다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조금 딱딱하게 30대 이후보다는 좀 어리신 분이 하면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